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증시와 코인 관련 연계성과 어제 있었던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닷컴에서 국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CBDC 내용인데요. 7월 한국은행과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CBDC 우선 협업자 선정권을 따냈었는데요.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시험 파일럿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갤럭시 플래그십 전화기를 이용해 송금 및 오프라인 결제를 하고 이들 거래의 형태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4월까지만 해도 암호 블록체인은 금지라는 조치와는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블록포스트에 따르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금 사용을 줄이고 CBDC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CBDC 도입을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함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공약으로 다른 대선 주자들도 가상자산 및 디지털 화폐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나저나 가장 큰 문제인 세금 도입 연장안은 말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가 20%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뚫고 NFT 게임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조정이 발생되면서 큰 수익권으로 마무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엑시는 현재 가장 가치 있는 50대 암호화 프로젝트로 인정되면서 인지도가 지속 상승 중이며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코인인데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건 흐름상 가격에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트래픽이 대부분이 필리핀, 베네수엘라, 브라질,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필리핀이 점유율이 40%가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올린 NFT 코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엑시의 상승력은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수 있어 보이며 그 이유는 다른 코인들보다 로드맵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며 조만간 있을 업데이트에도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3대 지수가 7월 집계된 소비자 판매 지수 감소로 급락했는데요. 이 여파로 국내 대표 지수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지지 추세선을 이탈함과 동시에 60일선을 뚫고 하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중 좋은 종목을 받으셨던 분이 계시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에서 코스닥 이야기를 꺼낸 건 가상자산과 증시 관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내용은 저 또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트에서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무한 양적 완화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버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터질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일이 조만간이라고 대부분 증권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으며 현재 크립토 시장은 붕괴에 대한 예측된 사례의 전례가 없으며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기에 위험 회피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전 코로나 발생 시점만 봐도 주식 붕괴와 비트코인의 하락은 동시에 이루어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만 봐도 주식 붕괴는 비트코인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인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은 바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버블과 같은 장기적인 영향이 가해지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외부의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쉽게 연결될 수 있기에 상반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장기적인 침체에 따른 대안책으로 비트코인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벌어진 적이 없기에 만약이라도 불장이 온다면 수익권에서 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클 맥글로니는 미국의 규제 당국이 금의 약진을 방해함에도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화폐보다 자산의 성격이 강하고 화폐에는 이미 CBDC가 거론되며 금은 2011년 8월 이후 비트코인 대비 99% 이상 하락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계의 거물급인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매크로 총괄인 주리엔 티머와 모건 스탠리 에이미 올덴버그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트코인이 금의 위치를 노리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규제 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으며 규제는 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 규제의 하락을 맞이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은 규제로부터 안전하면서 금을 대체할 자산으로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덕스크립트 크립토에는 피델리티 사용자 90%가 비트코인에 문의해오고 있다면서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에 장기 베팅한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해당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전하길 피델리티의 가장 큰 고객 90%가 비트코인에 대해 묻고 있었으며 이더리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 관련 ETF 규제 인가를 받아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비트코인 ETF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부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규모 인프라 법안까지 예고되어 있기에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긴 이릅니다. 8월 11일자 CNBC 기사에서 올해 말까지 빈곤과 기후변화에 따른 약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한 양적 완화 정책이 이 시기에 벌어진다는 것은 확실히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양책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공화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에 성사 가능성이 불분명하며 이 법안은 가을쯤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스탁2 플로우 차트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2013년 사이클과 비슷한 형태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흰색 라인을 넘어선다면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요. 이 지표는 맹신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역삼각 패턴을 만드는가 했더니 조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트레이딩 뷰에 의하면 조정이 지속된다면 42,000달러에서 4만 달러가 주요 지지선으로 열려있기에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일부 기사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가상자산 이해 차원으로 만든 영상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